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사실 매일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널 다른 패널들한테 미안해요. 패널인 허순규의 뉴스농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순규 경북농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못하는 경북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허순규의 뉴스농장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전국은 그 와중에 아수라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허순규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쁘셨죠? 네, 저희도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안동 시국행동이라고 시민사회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마다 시민문화제,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격주로 사회를 보고 또 실무 준비도 함께 하면서 안동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촛불을 들고 탄핵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뚝배기 안 깨지나 내가 걱정했어. 여기 동네가 또 빡세니까 대구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매번 뉴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글을 올리시니까 볼 때마다 나 한번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만 없으면 자유롭게 좀 뛰어갈 텐데 애기 때문에 제가 참 아쉽습니다. 자, 지금 현안들이 많아서 빨리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오실 때마다 사실 정리를 해주신 소식이긴 한데 또 이 새로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경북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이제 사자 합의라고 이른바 이름 주고 있는 그걸 통해서 추진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리무중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중단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최대 현안이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현행 법 체계에서 그냥 통합만 한다면은 어떤 재정적 기대 효과가 크게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세금, 세수 지원이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만약에 한다면은 특별법, 특례 조항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피해 부분을 보충해줘야 통합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자체가 하나로 줄게 되면 뭐 지방 교부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끌어내겠다가 이제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의 선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 지역 현안인데 지금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 없죠. 날아갔죠. 대통령 저렇게 관제에 숨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동력이 생기지 않아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실패했다, 무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근데 저는 그래도 안타까운 게 아무리 뭐 지역민 여론이 제 생각과 저희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 협조를 일단 1차적으로는 받아야 될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홍 시장이 쳤다고 뭐 맨날 사기 탄핵이니 뭐니 저런 얘기 하면은 앞으로 국회 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지금 국회가 향후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국회 협조를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 믿고 간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요 개헌 구면 이전에는 또 안동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대책위 집행부로 활동을 하면서 저는 또 도청 앞에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데모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제 경북도 기조실장과 면담을 했어요. 계엄 이후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왜요?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믿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행정통합을 추진했는데 이 대통령이 저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철우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없는 행정통합은 무의미하다. 그 정확한 얘기네.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행정통합 논의는 장기 과제로 갈 수 없다는 게 뭐 내부, 외부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에다 입장을 밝혀야죠.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왜 그런 사고를 쳐가지고 이 중차대한 지역 현안을 무참히 밟아버리냐고.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장기 과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련이 남으셨나 봅니다. 이철우 지사가 연말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내년 연말에 특별법 통과돼도 늦지 않다. 내년 연말. 그리고 홍준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연말. 해가 바뀌었으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 대구시정 주요 과제 중에 행정통합을 집어넣었어요. 여전히 두 분이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홍준표 시장은 이제 본인 이제 대권 욕심 있으니까 뭐 대선 공약으로 행정통합을 들고 나오실 수도 있겠고요. 뭐 이철우 지사도 지금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이 행정통합 논의가 나갈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행정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성찰하고 네. 장기 과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도 탄핵이 좋은 전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잡음과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이참에 중앙정부 핑계 대면서 윤석열 대통령 핑계 대면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물건을 갔으니까 삼선 경북도지사 준비로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시 공약 들고 나와서 부족한 부분들 점검하고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반이철우 정서 다시 보듬어 가가지고 네. 좀 차근차근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참 이게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안 하나 봐. 아닐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유야무야입니다. 그야말로 유야무야인데 아까 거듭 제가 조금 약간 성질을 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온갖 현수막 끌고 다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흐지부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해야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잠정 중단하겠다는 뭐 말이 있든지. 뭐 경각 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홍 시장은 대선 그 앞두고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고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야. 메시지 다 수신 거부 안 해. 나 진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경북도지사 임기는요. 근데 12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쭉 간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지금까지 다 3선씩 하셨습니다. 세 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지사가 3선을 도전할 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지금 홍 시장은 뭐 거듭 제가 지금 승질 내고 있습니다만 대권에 뭐 도전을 할 것 같고 일단 이철우 경북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철우 지사 초대 대구 경북 특별시장 꿈꿨는데 그 꿈 물건을 가셨고 국무총리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것도 더 물건을 갔죠.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이거 한때 그 페루 순방 전만 해도 대구 경북 기자분들께서 네. 이철우 국무총리설이 있었습니다. 오. 근데 물론 뭐 이것도 불가능해졌는데 네. 근데 이제 3선은 무난하다고 예상했으나 일단 첫 번째로 행정통합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게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에서. 네, 그러면은 이 경쟁자들과의 구도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철우 지사 말고 그 경북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론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누굽니까? 일단은 강력한 분이죠.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삼선 포항시장인 이강덕 포항시장님이 이제 더 포항시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끝났네 이제 3선이니까. 네, 그래서 경북도지사를 꿈을 꾸고 있다. 사실은 그 현역 지사를 포항시장이라도 좀 이기기 힘든데 네. 이강덕 시장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행정통합 국면에서 이철우 지사가 받은 타격, 특히 북부 지역의 반이철우 정서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난 게 사실은 행정통합이 됐을 때 포항 입장에서는 안동보다는 손해보다는 이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히려 이철우 지사랑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신중해야 된다라든가 오히려 북부 지역 민심을 고려하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게 그 차기 경북지사 선거를 엮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저기가 북부 지역의 그 반이철우 정서를 이강덕 시장님이 좀 이렇게 보듬어 안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경북의 동해안 출신이 시장이 없었어요. 지사가 없었습니다. 포항 경주 쪽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항에서 한번 해보자. 그 이철우 지사, 김관용 지사 다 구미, 김천 이쪽 서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안 표심하고 북부 지역의 반이철우 표심까지 모아가지고 해보겠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강덕 시장을 견제했던 분이 김정재 국회의원 친윤인데 지금 또 탄핵 국면으로 친윤이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강덕 포항시장이 좀 이철우 지사랑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행정통합 문제 제기하면서. 네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김주수 의성군수님 이제 삼선이신데 이제 또 의성군수 할 수가 없어요. 네. 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거의 후보군이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로 알았는데 대구 경북 다 연고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걸치고 있다. 원래 의성분이죠? 아닌가? 네, 의성에서 국회의원 했다가 네. 대구시장 또 준비했다가 뭐 대구 경북 다 연고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하고도 과거 사이가 안 좋았다고 최근에 또 홍 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대구 경북 두 빈자리를 다 노리고 계신 게 아닌가. 아마 지금 대구 경북 언론 중에 최초로 경북지사 후보군 지금 이철우, 이강덕, 김주수, 김재원. 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 이름은 거론 안 되느냐 하면은 저희 뉴스미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아니지. 제가, 허승규의 레이더에 안 걸렸다는 거는 그렇죠. 한참 뒤에 후발주자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저 주변에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거나 뭐 기웃기웃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많진 않지만은 해보면은 당이나 도당 차원에서는 혹은 저 위에 이제 중앙당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자기는 이미 거의 80-90% 자리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본인이 자가 발전해야죠. 후보군으로 거론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 거의.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작 당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당에서의 공천이 거의 당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놀랍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쉽지 않겠는데요. 긴장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특히 행정통합 때문에 표를 많이 깎아 드셨기 때문에 진짜 겸한 자세로 삼선 준비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철우, 이강덕, 김주수 군수님은 이 내심 표심을 크게 드러내진 않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마음이 한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도지사 선거 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진급 의원들이 경북이 잘 없거든요. 예. 또 뭐 이미자 의원 또 나름 중진이지만은 또 본인의 스승인 이철우 지사랑 사제간 대결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어서 네. 어쨌든 이 경북지사 선거도 우리 뉴스농장에서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하여튼 이철우 경북지사가 원래 꿈꾸던 그 시나리오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서 통합 지자 단체장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물 건너 가셨습니다. 네, 그게 좀 많이 아쉽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선은 특히 전에 항상 우리 허승규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당원들이 경북 북부에 그 뿌리 깊은 당원들이 많다. 국민의힘은. 그 박근혜 탄핵 국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당원으로 남아있는 분당 과정을 별로 겪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 핵심 코어 표심들, 당원들 표심들을 많이 잃었다. 그렇죠. 이철우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적지 않고요. 예. 계엄을 지지하는데 네. 시민들도 네. 이철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극우라고 해도 행정통합에 윤석열, 이철우 둘 다 책임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는 허용은 안 되지만 이철우 지사는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손쉬운 그게 도피처죠.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 홍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을 제가 서두에 뭐 열변을 토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탄핵을 안 하자는 얘기인지 뭐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복귀시키자는 건지 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근데 원래는 뭐 조기 뭐 개헌을 해가지고 임기 단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안 해. 지금 뭐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지성 그냥 윤석열 체포 막아야 되고 불법 탄핵이고 사기 탄핵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홍 시장님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해서 뭐 사기 탄핵이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스갯소리가 됐던 게 그거예요. 아니 탄핵은 반대하면서 또 대선 나간다는 건 뭐야? 이렇게 막 욕을 먹었었거든요, 홍 시장님이. 아니, 탄핵이 돼야 자기가 대통령 나가는 건데 탄핵은 반대하면서 뭐지? 그랬더니 뭐 또 홍 시장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탄핵이 된다면 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뭐 하겠다. 어쨌든 공공연하게 대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주자가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김문수. 예, 그리고 이제 윤상현. 네. 네, 희망상 본인 희망상입니다. 윤상현. 그리고 뭐 한동훈 또 거론되고 있고. 한동훈 뭐 몰락했습니다. 한동훈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거에서나 항상 빠지지 않는 나경원. 예, 이 사람도 살짝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의 유승민. 뭐 그렇죠. 늘 네.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만은 홍 시장은 트럼프하고 다이다이를 깔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뭐 등에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고만고만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홍 시장에게 네. 기회도 있죠. 네. 근데 20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네. 2017년에 홍준표가 상대했던 대선 주자들 보면은 김진태, 네. 뭐 김관용, 다른 분들 제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인재도 있었던 것 같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약했어요. 그때는 또 유승민 후보가 바른미래당으로 그렇죠. 갔죠. 또 반기문 이런 분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극우파가 만약에 김문수한테 결집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그래도 중도 표심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세훈을 민다고 했을 때 과연 홍준표 시장님이 그렇게 승산이 있을까?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오세훈 홍준표 정도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아슬아슬하게 진다면 홍준표 시장의 패인은 경북 북부의 표심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제 생각에 만약 2, 3% 차로 진다. 그럼 아니, 당심에서 당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통합으로 우리 안동, 예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이명박 때도 네. 박근혜가 당심에서 앞섰는데 그 민심에서 조금 졌거든요. 네, 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때 만약에 손학규 후보가 완주했다라면은 이명박이 당선이 안 됐을 것이라는 이 손학규 책임론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나와버리면은 극우표가 빠지고 그럼 중도가 또 홍준표를 찍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 또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은 또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다만 중요한 거는 대선에 지금 마음이 가 있어서 이 대구 시정 어떻게 할 거냐.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네. 대구 시민들에게는 저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탄핵 빨리 되고 빨리 홍준표 시장이 대선 나가면 사퇴해야 되잖아요. 지자체장 자리를 출마하려면. 뭐 공무원들 더 기분 좋다는 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 시민들이 더 좋아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아주 좀 섣부릅니다만 간단하게 예언을 좀 하자면은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또 바꿀 것 같아요. 당심 위주로. 그러니까 여론보다도 국민의 그 당 바깥의 이야기보다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대통령 후보는 이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가지고 대폭 하여튼 당원들의 반영 비율을 높일 것 같고 그러면 자연히 지금 정광훈을 위시한 거기서 이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뭐 신천지 쪽에서도 막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당원들 표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막 대다수다 이렇게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 같고 거기서 과연 홍준표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걸 감으려면 홍준표가 정광훈에게 가서 악수를 해야 된다. 그러나 홍준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황교안 체제 때도 네. 그 전에 이제 대선 때 김진태 후보가 이제 태극기 표를 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그 1, 2등은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선에서 득표를 얻으려면은 뭐 윤심도 어느 정도 사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심이 과연 홍한테 마음이 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 구도에서 지금 이쪽에도 걸리고 이쪽에도 걸려요.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다 표가 겹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이건 혼전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선을 통과해도 전 본선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서 매우 어렵죠 지금 구도상. 어쨌든 홍 시장은 이번에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해보시기를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잘못 탔다니까. 응원은 못 해드리겠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경선에서 당장 당선되려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막 대통령을 억지로 옹호하고 코박콩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엄 그렇죠. 청구돼버리니까. 계엄 악재가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을 긋고 뭔가 이제 나는 건강한 보수고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고 쟤는 한참 어린 후배 정치 모르는 천방지축 어린이야. 이렇게 해서 차별점을 두면 좋은데 지금 어정쩡해요. 메시지도. 정 시장이 원래는 그런 포지션도 좀 취했었다가 지금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꼬였죠. 계엄을 아마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양쪽에 갇혀버린 느낌이죠. 내가 분명히 그 계엄한 날 그 밤에 홍준표 시장이 술 먹으면서 욕했다.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3년 전이었죠. 네. 윤석열 후보를 정말로 열심히 잘 깠잖아요. 어유 엄청났죠. 홍준표, 유승민 거의 야당처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출구 전략이 잘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홍준표 시장에게 조언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벌써 아마 캠프도 꾸렸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브레인들이 출구 전략을 짤까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난국 어떻게 해체될지. 네, 뭐 그거는 다음 뉴스 농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요. 네. 이제 일찍 좀 맛보기로 우리가 좀 앞서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TK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막겠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는데 그 면면들을 보니까 아이고 그 사진에 한번 걸쳐지려고 자리 다툼이 치열한 것처럼 제가 보였어요. 제가 권영진 전 시장의 얼굴을 보니까 좀 비탄한 마음이 좀 들던데 근데 뭐 하여간 어떻게든 화면에 걸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서 야 참 정치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저렇게 쌍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어떤 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해야 되는구나. 참 정치는 어려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 지금 전국적인 여론은 거의 뭐 TK를 나라 분리하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좀 절망스럽기도 한데 지금 대구 경북 정치권의 과제가 뭐라고 좀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크게 대구 경북의 여당인 국민의힘 계열하고 야당으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일단 지금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이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다릅니다. 다르죠. 다만 반대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윤석열 탄핵 반대는 네,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양날의 검 독인 게 탄핵 반대 여론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결집할수록 탄핵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절과 비슷하냐면은 황교안 체제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도 수도권 이런 타겟으로 해서 지금 전국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포지션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지층과 TK에 좀 갇혀버리는 걸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구 반동적인 영남 자민련의 길을 갈 거냐 또 보고수 혁신의 길을 갈 거냐 했을 때 지금 좀 애석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소신파 대구 경북 정치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혁신을 호남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에게 회초리도 들어가지고 때로는 국민의당에도 표를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에 비해 대구 경북 정치권 좀 무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기득권을 지키다가는 전 전국적인 보수 정당의 기반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 뭐 강원이나 영남의 몇몇 의원들은 총선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은 계속 원외로 가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 때 이제 호남이라든가 수도권 타깃에서 확장을 했던 그 노선을 가지 않고 지금 황교안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면 허순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켜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좀 방송에 다루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매우 암울하다. 길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영남에서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은 전국적인 정당으로서의 확장 기반을 스스로 지금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은 강대식 의원 같은 사람들 그래도 유승민
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좀 이제 혁신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그냥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냥 주류적 움직임에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 모 의원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TK 지역 의원이 이제 어떤 모 기자한테 항의를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왜 거기 가 있냐, 관저에 가가지고 뭔 꼬라지냐 그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자기도 잘못된 걸 아는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공천. 공천이나 이런 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탄핵 대선 이후에 좀 대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새로운 당권 지도부를 구성을 할 때는 좀 당내 혁신파들, 그래도 계엄의 길에 서지 않았던 분들이 목소리 내 가지고 혁신을 해야 다음 총선에 그나마 최소한의 활로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흐름을 수도권에서 주로 만들어지잖아요. 왜 그러니까 본향에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했을 때 사실 대구 경북 보수 정치에 지금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들의 업보입니다. 못 풀면은 그대로 쪼그라드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야당이에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야당은 꼭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대구 경북의 중도 보수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데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이 대구 경북 야당들이 특히나 준비해야 될 것이 다음 지방선거 준비를 지금부터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는 정말 지역의 소통형 교체로 가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 막 촛불 집회하러 대구에서 올라가시지 마시고 대구나 안동 지역에서 열리는 시민문화제 집회에 참석하시고 거기에 모인 그 시민들의 원동력이 적지가 않아요. 지역의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 들면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TK 콘크리트를 균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대화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 어차피 탄핵이 됩니다. 그렇죠. 뭐 탄핵이 안 되면 저 내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싸움과 함께 그러면 이 윤석열 체제를 지지하는 대구 경북의 콘크리트를 어떻게 깰 것인가는 결국 다음 지방선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관심이 저 한남동에만 가 있으면 안 돼요. 안동, 대구, 경산, 포항에서의 촛불 집회 어떻게 사람 더 많이 오게 하고 여기서 발언 길게 한 사람 그 집어내고요. 사회 진행 잘해야 되고 추우면 집회도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시민들의 원동력을 일단은 살려내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뒤풀이해서 윤석열 욕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대구 경북의 정치를 바꿔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그럼 결국 지방선거 목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치개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해서 기초의 선거를 한 3인 5인 확대하는 거를 선거구를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정의당, 녹색당 등등에서 이제 목소리 내야 되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되게 중요함을 많이 느낀 게 제 안동에서 같이 얼굴 보고 함께 반찬 배달한 이웃인데 그분 윤석열 계엄 지지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분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중간지대가 없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하고 일상적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의 그 사회적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했을 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풀뿌리 정치의 균열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도 국민의힘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닌 뭐 민주당이 됐든 녹색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무소속도 좋아요. 저거 중도 무소속까지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기초 의원을 한 수십 명 수백 명 만들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권에서. 그래서 내 동네에서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얼굴 받치는 사람들이 나랑 정치적 생각이 다른 시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풀뿌리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통령 선거 한 방만 이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이기려면요 평소에 국민의힘이 아닌 지지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에서 전 기초의원들을 100명, 수십 명 만들어내는 거 이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구나 경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선거제가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다. 적어도 극우적인 시민들을 네. 중도 보수 정도까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찍어주더라도 야 저건 너무 아니지 않아? 야 5.18은 그래도 우리가 영남인으로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민들의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 기반 만들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해야겠죠. 지역의 시민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전 지방선거에서 균열 내는 것이 네. 이 거대한 그 한남동의 괴물을 끌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라는 성찰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지방선거 때 박근혜 탄핵 이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하고 얼마 안 돼서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이례적으로 유례 없이 이제 여기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많이 배출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될 줄 몰랐어. 많이 몰랐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야권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 기웃기웃하던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훈련이 안 돼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예. 근데 어부지리로 갑자기 배지를 단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그들이 의외로 이제 이례적으로 갔을 때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세상이 좀 열렸잖아요. 뭐 다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수의 야권에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한 번 해봤을 때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그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한 번 됐을 때 너무 개판을 쳤어. 특히 대구 민주당 기초론에 미친놈들 정말 많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네, 제가 뭐 네. 저도 민주당의 대구 경북 위원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민주당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민주당만의 역량으로는 지역사회를 바꾸기에는 맞아요. 이 대구 경북에 공고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네.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우리 대구 경북 위원장님들도 민주당 바깥의 시민들, 세력들 그런데 국민의힘 완전 골수가 아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 포섭을 해야지. 그 세력들과 키워내야지. 연대해서 치르면은 정치 공학적으로도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은 민주당만의 역량으로 안 되는 것들을 저는 돌파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기득권 좀 내려놓고 왼쪽으로는 진보 정당들이 있을 것이고 구리 왼쪽 말고 중도적인 시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그 대구 경북만의 어떤 다채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뭐 광역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라면 쉽지 않겠지만 기초의회는 많이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요. 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도 괜찮은 분들 영입해서 무소속하고 연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에서 득표율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을 공천을 하고 민주당 바깥의 시민사회랑 연대를 한다면은 그 기반이 이제 2028년 총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만은 이 지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지역 벌써 아마 지방선거 공천 대부분 윤곽을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캠프 꾸려야 되고 대선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도 받는다. 대선에 기여를 해야 대선 운동에 기여를 해야 역할을 해야 지방선거 공천도 주지. 이런 식의 공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보은하듯이 이제 공천을 주게 되면 물론 그게 영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전제가 뭐 민주당 전문 평한 건 아니지만은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당의 재정으로 중앙당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대 정당이 그 재정을 지역에 투여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여러 가지 깨어 있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육성이 잘 돼서 선거판의 구도가 유리하게 됐을 때 이 초롱성 같이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있던 이 지역 구도가 그래도 이렇게 뭐 계엄이라든지 내란 때문에 이제 약간 균열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관심도 없어. 그냥 뭐 여기는 아예 안 될 것이고 거의 유배시 비슷하게 취급하다가 갑자기 구도가 유리해졌을 때 막 뛰어들라 그러면 거기서 옥석을 가리려 그러면 이게 진짜 인재풀이 엉망인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가령 민주당 바깥에 우리 가령 녹색당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주의적으로 공천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자성을 해서 여기는 워낙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고 여기 보훈으로 물론 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나가지 마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론조사 해가지고 단일화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우리 나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 그렇게 양보할 리더십이랄까? 그게 지역에 안 보여요. 민주당이. 물론 내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뉴스농장에서 네. 우리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님들 불러내가지고 뭐 앞으로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호수 위원장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 그래서 뭐 네. 또 경북은 또 이영수 위원장님 또 열심히 네. 잘하고 계신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민들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음. 민주당 바깥의 시민사회, 진보정당 좀 다 같이 해야 돼요. 언론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대구 경북의 정치 질서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꿀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대구 경북이라면은 무소속의 중도 시민들까지도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시군 단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경주, 포항, 상주, 안동 이런 각 시군에서 좀 자율적인 이 흐름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지금 이 촛불 국면과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구미랑 안동, 포항에서 촛불 집회 준비하고 이런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다음 지방선까지 염두에 두고 판을 짜고 소통의 자리를 지역의 야당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은 저는 뭐 어쨌든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난번 22년 지방선거보다는 더 공간이 그렇죠. 넓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조금씩이라도 수밖에 없죠.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도록 저희 뉴스 농장에서도 네. 앞으로 이제 500일 남았습니다. 어,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 뉴스민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접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게 그래 네 말이 맞는데 그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허승기 위원장하고 같이 그래서 그 예전에 임미애 의원 또 여기 나온 적도 오셨죠? 있고 예. 뭐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또 출연하셨으니까 예, 최국 의원도 출연하셨죠. 뭐 민주당의 위원장님들은 아마 연락 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구 경북 위원장님들 그리고 불러내시죠. 꽤 오셨어. 차규근 의원도 오셨고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도 어쨌든 대구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개혁신당 있어, 조국혁신당 있어, 녹색당 있어. 저기 민주당 이제 한 번도 못 오셨고 뭐 하여간 이렇게 좀 사석을 모아가지고 대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제 온통 시국에만 지금 집중돼 있는데 그 이면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뭐 국힘에 좀 건강한 분들 또 불러내면 그게 건강 유승민 안 나옵니까?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 진짜 모시고 싶은데 대구 MBC는 얼마 전에 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천영길 대표 시절에 한번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용길이가 끝까지 책임지길 바래. 발행인 사주님께서 책임지고 예. 유승민 의원 섭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쁘시니까 제 손편지를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은 좀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온통 뉴스와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막 쏟아지고 온통 시사 채널에서 윤석열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막 자극적인 썸네일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 줄기 좀 이제 시각 전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시각에서도 지금 상황을 다시 보게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차적인 거야.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과정을 또 이렇게 깨어서 잘 준비하시는 허승규 위원장이 있어서 또 든든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다음 달에 또 허승규 위원장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